주천의 셀트리온 분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회계 논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으로 셀트리온의 회계 논란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그리고 금융감독원에서 11월 23일 날 바로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를 했죠. 제목은 한겨레 11월 23일자 셀트리온 분식회계조사 3년 금융당국 제재안 논의 돌입 기사에 대한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보도 설명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겨레는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 논란이 감리위원회의 심의 착수로 3년 만에 금융당국의 심판에 올랐다라고 언급하면서 3대 쟁점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즉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셀트리온의 계열관계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에 판매한 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적정한지, 세 번째로 감리가 3년이나 걸린 것이 이례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관련 사안에 대해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경고를 한 것이죠. 또한 셀트리온 회사 측에서도 11월 23일 날 공지를 통해서 회사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의 3개 상장사 에 대한 회계 감리는 이미 지난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43개월이죠. 셀트리온 제약은 53개월이라 되는 것이고요. 이미 3년 이상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계 감리 내용은 셀트리온의 12년간의 재무제표 그리고 헬스케어와 제약은 10년간의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재무제표니까 2008년 재무제표부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회계 감리가 3년이 넘어간 상태다. 그동안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서 소명을 다 했고 대부분 소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의견이 조금 다른 것은 바이오 의약품의 특수성, 그 다음에 관련 글로벌 규정 등에 대한 부분적 이해에서 발생한 것이다.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고 또한 감리 기간 동안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회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감리가 공식 종료되고 이와 관련해서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때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한 보도는 자제해 주실 것을 언론 종사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이 회계 감리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금융위원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벌써 3년이 넘었다는 이야기고요.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정권선물위원회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래서 정권선물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감리위원회에서 감리를 한 내용들과 조치 내용들이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앞으로도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필 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나, 그런 부분들은 팩트가 없기 때문에 심정은 가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서 제기한 세 가지 쟁점은 첫 번째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구매한 의약품, 이것이 이제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에 대한 가치 하락을 충분히 반영을 했는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계열 관계인 헬스케어와 제약에 판매한 의약품을 매출로 인식한 것이 적정한 것인가. 그리고 감리가 3년 이상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겨레 신문의 내용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들을 보시면은요, 박종호 기자인데요. 금감원이 셀트리온 3사 회계 감리에 착수한 것은 2018년 말이죠. 이때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의약품의 독점 판매권을 가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8년 6월 달에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에다가 218억에 팔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매출로 잡은 거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판매권, 국내 판매권이잖아요. 즉 영업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권리인데 이 권리를 매출로 잡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되고 영업 외 이익으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 때문에 감리가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재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업권, 판매권을 판 것을 이것을 매출로 잡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은 영업 외 이익으로 잡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이잖아요. 이것을 매출로 잡게 되면은 이것이 영업이익으로 잡히는 것이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게 되면은 영업이익과는 관계없지만 순이익에서는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요 계약건을 보시게 되면은 2018년 6월 22일 날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6월 2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218억 5,20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 의약품의 국내 판매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다가 팔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매출로 잡을 것이냐, 왜냐하면 매출로 잡게 되면 이것이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매출로 잡지 않고 영업 외 수익으로 잡게 되면은 영업과는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은, 즉 218억을 제외하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업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매출로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을 뻥튀기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2018년 2분기 6월 29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52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218억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영업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주가에는 안 좋은 것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왜 이것을 매출로 잡았냐. 그런데 회계 기준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한국재택국제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KIFRS인데요. 1038호 48에서 50항을 보시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영업 권리라는 것은 대부분 자산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매출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하고 계약을 맺었잖아요. 영업권에 대해서 해외라든가 국내를 다 처음에는 담당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내 부분은 2018년 6월 달에 셀트리온한테 다시 넘긴 것이죠. 다시 넘기는데 218억을 받으면서 넘겼다 이거죠. 그런데 처음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이 영업 권리를 줄 때 그냥 줬잖아요. 예, 그냥 준 상태고, 또한 헬스케어는 그 영업 판매망, 영업 조직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헬스케어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어디서 사온 것이 아니잖아요.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영업 권리만 가지고 와서 영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모두 셀트리온 헬스케어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것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매출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뭘로 잡아야 된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매출로 잡을 수 있다는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도 별 문제성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재고자산 손실을 축소 반영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재고 자산이 손실이 나오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이 하락한 경우. 두 번째,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이 유통기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가지고 폐기 처리한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과연 재고 자산을 어떻게 반영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셀트리온에서 만약에 생산을 해서 20만원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겼단 말이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원가가 20만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기 전까지는 재고 자산이 2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현지의 시장 가격이 20만원이면 팔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 하락이 안 됐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 시장 가격이 20만원보다 높게 되면은 당연히 이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시장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거죠. 만약에 10만원으로 떨어졌다고 됐을 때는, 그렇다면은 이 재고 자산과 매출 원가 이 부분은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회계장부에. 그러면 가격이 10만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10만원이 비는 거잖아요. 이 10만원을 회계 원칙상 매출 원가에도 적용을 해야 되고 재고 자산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죠. 매출 원가는 요 10만원을 여기 플러스 시켜서 30만원이 되는 것이고, 재고 자산 가치는 가격이 10만원이니까 당연히 1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만원을 매출 원가에다가 플러스 시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매출 원가는 뭔가요, 여러분? 비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만원에 사왔지만 시장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이 비용, 들어가는 비용은 30만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매 분기별로 결산을 해서 보고서를 내야 되잖아요. 매 분기별로 제대로 반영을 했느냐, 아니면 제때 하지 않고 다음 분기로 넘겼느냐, 이런 부분들의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금 더 이해를 하시기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번 3분기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재고 자산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시면요, 밑에 보시면은 당분기, 이번 분기니까 이번 3분기가 되는 것이죠. 전기는 작년 1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기, 전분기 중 매출 원가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각각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출 원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출 원가에다가 떨어진 가격만큼 플러스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이 감소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가격이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반대로 매출 원가에서 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시기에 편하실 건데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졌다,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 약품들이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재무제표 상에서 이 매출 원가에다가 가격이 떨어진 만큼을 플러스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매출 원가는 비용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가격 떨어진 만큼 매출 원가를 그만큼 플러스 시켜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셀트리온은 매 분기별로 매출 원가로 인식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얼마라고 분명히 공시자료에다가 발표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했느냐와 문제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 정확한 시점에 했느냐, 바로바로 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유통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이죠. 해외 유통사와의 관계가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분기가 끝나게 되면은 해외 유통사에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10만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팔았다, 얼마에 팔았다는 자료가 들어오겠죠, 헬스케어 쪽으로. 그에 따라서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이 부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외 유통사에서 적절한 시기에 자료가 들어오느냐, 또 어떤 해외 유통사는 이거 분기별로 안 하고 반기로 하자, 따라서 1년에 2번만 하자, 이런 유통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헬스케어는 이러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소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들은 유통기한, 유효기간 문제잖아요. 과거 기사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기사 내용이 되겠는데요. 1차 문제는 의약품의 유효기간이다. 통상 원료 의약품은 유효기간이 5년에서 7년이다. 그리고 완제 의약품은 2년에서 3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년 정도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고자산의 가맥평가에 대한 손실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또 하나의 기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2019년 2월 달에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 이때가 이제 2018년에 상당히 말이 많은 시점이었잖아요. 2018년 실적도 발표를 했고요. 이 시점에 나온 기사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보유한 원료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약 4년에서 7년, 그리고 완제 의약품으로 제조할 시에는 3년에서 5년이 늘어난다. 최대 약 10년까지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업계 전문가는 제품 재고를 약 10년 동안 조정 관리할 수가 있는데 굳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영업이익 감소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 재고를 10년 동안 조정 관리할 수 있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뭘로 잡나요? 매출 원가로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재고를 조정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이렇게 크게 나오면은 공시 의무가 있기 때문에 2018년 결산 시점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이 나빠진 것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장 가격의 인하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 쪽에서 손실이 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 부정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계열사 간의 거래 문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별로 없는 부분들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셀트리온 홀딩스가 합병이 됐잖아요. 지분 구조를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제약의 지분을 54.93% 갖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의 관계는 종속회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둘의 거래 관계는 연결 재무제표로 합니다. 따라서 따로 매출로 잡지를 않는 것이죠. 연결 재무제표 상으로 해서 기타에서 셀트리온 제약의 실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관계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두 개 회사는 같은 계열사이지만 지분 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매출을 일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것을 매출 원가로 잡고 재고로 잡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감리 기간이 길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한겨레 신문 기자도 이야기를 했듯이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리위원회와 정권선물위원회까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 이 감리 과정 시간이 아직도 상당히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동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론은 좀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결과적으로 결론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치 결과는 세 가지잖아요. 모르고 했거나 그리고 알면서 고의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이잖아요. 모르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모르고 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계 기준이 조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로 넣을 수도 있고 절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과실로 판정이 나게 되면은 그냥 주의 조치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중과실로 판정이 나게 되면은 과징금을 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의로 결정이 나게 되면은 분식회계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주의 조치 정도로 끝날 가능성, 아니면은 조금 심하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조금 무는 중과실 정도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진단키트 부분, 레키로나주에 대해서도 12월 공급 규모가 1,50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추가적인 계약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현 시점은 시간을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가를 보기보다는 여전히 앞으로의 회사의 진행 과정들을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회계 논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상황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